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의 권한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권한이라는 용어보다는 힘, 디지털의 힘, 디지털의 리더십, 디지털의 파워,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저희가 좀 큰 초등학교였는데 6,000명이었습니다. 6,000명. 그래서 정말 월요일마다 아침에 하는 교장 선생님 조회 할 때면 거의 정말 엄청난 인력들이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대여를 하고 거기 이제 모든 학생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높은 연단에 올라가죠. 그러면 6,000명에다가 선생님도 몇백 명 되시겠죠. 그분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두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은 또 아주 일장 연설을 하시죠. 어려운 함자 이런 거 다 섞어가면서 아주 초등학생이 듣기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교장 선생님을 밖에서 만나거나 안에서 만나면은 사실 그 학교 내에서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권위 자체는 정말 하늘을 뚫을 정도로 아주 높은 권위에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휴지를 주웠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될 정도로 큰 그 권위를 갖고 계셨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학교에 한 1,000명 되는데, 물론 운동장에서 조회할 일도 별로 없지만은 이제는 잘못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많이 못 만나는 마당에 교장 선생님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선생님에 대한 권위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디지털 세상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무쿠나 이런 코세라 이런 데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권위가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EBS만 틀어도 거기에 정말 몇십 명의 스태프와 최고의 강사가 얘기하는 아주 멋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랑 학생들이 선생님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는 저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도 잘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잘 못하실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원격 수업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수업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실력이 별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몇십 명의 스태프가, 경험이 많은 몇십 명의 스태프랑 최고의 강사가 하는 거랑 선생님 한 명이 하는 거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같은 스크린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EBS랑 계속 경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다른 디지털의 권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샬 맥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요즘에 갖고 온다면은 이제 선생님의 강의가 만약에 유튜브에 있고,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가 있고 또 많은 조회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학생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사실은 이제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디지털에서의 권위는 아마 그런 데서 오지 않을까, 좀 약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얼굴 나오는 것도 좀 창피하고 하지만은 유튜브라는 우리 거다란 동영상 플랫폼을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선생님을 마주한다는 거는 이미 유튜브의 거대한 힘 위에 선생님이 올라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EBS나 아니면 유명 강사의 강의랑 경쟁을 하지 마시고, 자,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1대1 대화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1대1 대화도 뭐 몇몇 학생들하고만 많이 하고 뭐 많이는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하고도 오히려 더 얘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한번 오라고 하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죠. 긴장도 하고 약속도 잡아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가 요즘에 있는 뭐 줌이나 미팅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뭐 굳이 늦은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뭐 낮 시간에 뭐 10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계속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전에 없던 그런 권력들,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할 때는 전체 매스 학생,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진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진도도 있고 또 잘하는 학생들 관심 또 케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케어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디지털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게 또 가능하다는 거죠. 봐가지고 러닝 페이스가 좀 낮은 학생은 그 학생하고 또 면담해주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러면 또 다른 교육 제도로 교육 컨텐츠를 안내를 해주고 큐레이션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또 갈 수가 있는 게 디지털 교육의 장점이고, 거기에서 그 디지털의 권위,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되면 뭐 퀴즈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즘에 Z세대 학생들한테 더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잘 응용을 하면은 디지털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의 권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권위, 뭐 일반 회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실 예전에는 많은 계층들이 있었죠. 회사도 보면은 뭐 대표가 있고 뭐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원격이나 재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계층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그냥 사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냥 팀원이 있고 이런 구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대표가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런 형태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너무 좀 세분화가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로 따지면은 사실은 뭐 중간에 어떤 뭐 부장님이나 뭐 이런 층도 사실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메시지로 많이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행정 업무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뭐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품성 뭐 이런 학생들한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학교의 홈페이지 이런 데에도 교장 선생님의 어떤 말씀들도 계속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약간은 있고요. 이 디지털 권위, 이것도 저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서 아마 뭐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으면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